그래서 요즘은 아프잖아요. 아플 때 이렇게 질병이라는 게 있고요. 질환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질환의 시대래. 그것도 어떤 질환이냐면 대사성 질환이래. 그 지금은 시대가 대사성 질환의 시대예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을 걸리면 병의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 현대의학이 열매잖아요. 그렇게 골랐으면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돼. 그 다음에 줄기를 보는 데가 있어요. 이건 한의학에서 줄기를 봐요. 줄기를 본다고 하셨죠? 그래서 12경락이 있고 365 혈이 있어요. 다시 12경락은 나무의 줄기고 그 다음에 365혈은 나무의 잎이에요. 그래서 숲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를 보는 데가 있어요. 뿌리를 봐요. 뿌리를 보고 뿌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의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연의학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땅을 멀리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살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짐승은 병들어 죽을까요? 생명이 다해 죽을까요? 병들어 죽어요? 집에 있는 개, 강아지, 집에 있는 키우는 고양이, 집에 키우는 개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수술도 하고 동물병원에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땅을 밟고 사는 짐승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늙어 죽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포식동물은 잡아먹는 호랑이, 포식동물, 호랑이나 사자는 어제까지 고기를 잡아먹어요. 약한 것을 잡아서 먹이를 먹다가 오늘 들어누워서 죽습니다. 초식동물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던 소가 자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일했어요. 생명이 다 될 때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질병이 생기고 질환이 생겨요.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을 질병이라고 하면 이건 치료가 가능해요. 감기 걸렸어요. 그럼 그 치료가 가능해요. 또 걸릴지라도. 그런데 질환이 걸리면 못 고치잖아요. 오늘 이제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뿌리, 자연의학을 이용해서요. 원리에 이용해서 고치는 거예요. 이 건강관리에 관한 것을 이제 건강에 관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잖아요. 오늘은 질환에 대한 질환, 참 두려운 질환이 있어요. 중풍이 걸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한번 중풍이 걸리면 정말 완치가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들 생활 속에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약 중에 무슨 것이 제일 약이라고 그래요? 사모님 뭐가 약이에요? 밥이 보약이다. 예, 밥이 보약입니다. 진짜 밥이 보약입니다. 근데 밥이 보약인데 그 밥에서부터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고 질환이래. 이 질자 보면 밥상에서 잊어버렸는데 불을 잊어버린 게 질병이고요. 여기 잊어버렸는데 뭐냐면 몸 가운데 이게 가운데 tuk자가 두 개가 탁 들었어요. 그 안에 마음이 뭐 가운데 뭔가 피었어요. 뭐가 그러니까 이것을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 질환에 아까 밥이 보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밥이 보약인데 절대로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당뇨예요.
이 당뇨병은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걸 당뇨라고 그러죠. 자, 이 오늘 당뇨 관리를 해봅시다. 당뇨가 관리가 본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뇨를 완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당뇨는 치료가 없어요. 당뇨는 관리예요. 그 누구도 당뇨를 치료한다 소리 안 합니다. 못해요. 왜? 당뇨가 치료가 안 되는데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이건 당뇨가 치료가 안 돼요. 그건 당뇨는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 이거를 내가 병원 별로 안 다녀도 관리되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봅시다. 자, 당뇨는 뭘 금하라고 그랬어요? 예, 밥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밥이 보약인데 밥을 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뇨는 뭘 잘 드시냐면요, 음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대사니까 음식을 분해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분해가 잘 안 되면 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사가 안 될 때 우리한테 오는 것이 질환인데,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잘 시켜야 돼. 뭘 대사를 시켜야 되느냐면 지방도 대사를 시켜야 되고 단백질도 대사를 시켜야지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이에요.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대사를 잘 하게 되면, 밥만 잘 드시게 되면, 밥이 보약이라잖아요. 다른 거 안 드셔도요, 밥만 잘 드시면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지세요. 뭐 잡곡밥을 드신다. 잡곡밥도 밥이에요. 잡곡밥을 먹으면 되냐? 아니요. 잡곡밥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대사할 수 있는 대사의 기능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몸속에 대사가 있어야 돼. 그럼 대사를 하려면 어디가 좋아야 대사를 한다고 했어요? 당을 대사를 해야 돼. 자, 오늘 하는데, 자, 그러면 대사를 해야 됩니다. 자, 대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대사를 하느냐? 우리 대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예, 간이에요. 간이 대사를 하는데 무슨 대사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당을 대사를 시켜야 돼. 포도당을, 내가 먹었던 단당류를, 올리고당을, 내가 먹었던 당을, 이거를 분해를 잘해서 이거를 몸속으로 보내는데, 당을 많이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조금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되거든요. 이 당을, 간에서 당을 대사를 하는데 지고 가는 짐보다도 많은 짐을 내려 보내줘요. 피 속에다가 많은 짐을 내려 보내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이 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양이 100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는 당이 300이 왔어. 아무리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해도 100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얼마나 남냐면 200이라는 게 남아요. 그럼 이게 피 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커지면 입자가 18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당이 몸속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보다도 당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오겠어요? 신장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냐?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뇨로 빠지니까 이걸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공복 수치가 보통 한 90 뭐 이렇게 되면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당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뇨를 이렇게 관리를 시켜보면, 이 자연으로 치유로 관리를 시켜 음식으로 시켜보면요, 이 당뇨가 관리가 되는데 기가 차게 잘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되는 방법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췌장이 나빠서 당뇨가 걸리는 거 있어요. 췌장이 안 되면 베타세포가 인슐린 분비를 못한대. 그러면 당뇨가 걸려요. 근데 그 이전에 아까 대사를 잘해야 되니까, 당을 대사를 잘 시켜야 되니까 어디가 좋아야 되냐면 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간에서 대사를 잘 시켜야 돼요. 그 간이 대사를 잘 시키려니까 뭘 잘해야 되냐면 간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간에서 비타민이 많아서, 효모가 많아서 당이 들어오는 걸 분해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 간에는 효모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효모 덩어리가 간이다. 그런데 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은 잘 쉬어야 당이 관리가 잘 돼요. 자, 당뇨가 있는 사람 봅시다.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낮에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당뇨 환자들은 특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것은 어디가 나쁘다는 거예요? 간이 나쁘다는 거예요. 간이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이 기능이 되려면 침을 적게 넣어주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당을 관리하려면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몸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300이 왔으면 이 300이 가지 않게 당을 적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밥이 보약인데 절대로 밥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 당뇨 환자는 무조건 밥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 양을 줄이지 않아도 몸속에 당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밥 양은 안 줄여요. 밥 똑같이 드세요. 똑같이 드시는데도 당뇨 관리가 돼요. 에이, 무슨 그런 게 있냐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밥을 적게 먹으라니까, 밥을 적게 넣어주라고 하니까, 당을 적게 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잡곡밥을 넣어요. 수수 넣고, 콩 넣고, 뭐 넣고, 밀 넣고, 조비 넣고, 다 넣었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밥이에요. 과일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과일을 많이 먹으래. 아니, 과일 많이 드시면 안 돼. 과일 많이 먹으면 뱃살 찌고요. 살찌고, 그것도 당이에요. 과일도 당이잖아요. 과일당 과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보통 가면 당뇨 있는 사람, 첫째 뭐 하라고 그래요? 밥 적게 드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에서 당을 태우거든요. 이 근육이 많이 걸으면 태우는데, 특히나 우리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발바닥에 용천과 함께 발 밑에 발을 자극하는 신체의 모든 혈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얇은 신발, 두꺼운 신발 신으면요, 근육만 힘이 있지 발바닥에 용천에 자극은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발바닥에 용천을 가려면 얇은 신발을 신으세요. 자, 오늘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운동할 때 요즘 인터넷 가면 이렇게 깔창이 있어요. 이런 깔창을, 요거 인터넷 가면 뭐 17,000원, 15,000원, 17,000원 이렇게 하면 사요. 요걸 넣으시면 요 밑에가 용천이에요. 그리고 요 옆으로 허리를 만지거든요. 그 여기가 발 뒤꿈치가 대이면 여기가 생식기가 다 있어요. 소화 기능이 이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긋고 이걸 신발 밑에 넣고 그러세요. 엄청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 장기가, 나는요 그냥 걸음만 걷는데 밑에 발 밑에, 내 발 밑에 마사지사가 내 발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다음에 또 하겠는데, 오늘은 당뇨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당을 적게 넣냐 이 말입니다. 밥을 적게 넣어야 돼. 적게 먹으라니까. 왜 밥 적게 먹읍시다. 당뇨는 밥을 적게 먹는다. 적게 먹으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그릇 먹는데 밥을 반 그릇을 떠가 먹으면 이게 밥을 먹고 나면 이게 흙이 져서 안 돼. 또 먹고 싶어. 당뇨에 세 가지가 3다라는 게 있어요. 당뇨는 다식. 물을 계속 먹고요. 이걸 소갈병이라고 그래요. 다뇨 5종을 사는데 이게 다뇨 5종으로 다 빠져나와. 그러니까 다식, 밥을 또 먹고 싶어.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요. 그래서 다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뇨, 다식의 3다가 이 당뇨 환자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밥을 드시는데, 나는 밥을 먹기는 한 그릇을 먹어요. 그런데 내가 간에서는 밥을 조금만 받아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 그릇을 먹었는데,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간이 딱 받아주는 밥의 양은 적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300이라는 양의 수치를 먹는데 간에 들어갔더니 바로 이게 10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간에서 당을
분해하기가 쉽겠지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꿀팁. 당뇨 환자들 철저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좋습니다. 본인이 체크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게 뭐냐면 찬밥이에요. 오늘 찬밥의 꿀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로 많은 사람을 지금 관리를 시키는데 우리 집에도 똑같고요. 이 관리가요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한대. 꼭 하세요. 밥은 양을 줄이지 마세요. 밥 양은 똑같습니다. 현미를 섞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을 섞습니다. 콩은 아니에요. 콩은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넣으시면 효과가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계속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콩이나 팥이나 이건 두고요. 콩팥은 다른 겁니다. 내용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밥을 한 그릇을 떠서 그 방법을 요거 잘 배우셔야 돼요. 밥을 한 그릇을 떠서 밥을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먹어요?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밥을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예, 전자레인지 맞습니다. 밥을 냉동실에 넣으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습니다. 2도에서 5도 사이에 되는 냉장고에 넣어야 밥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밥을 숙성시킨다고 그래요. 숙성. 아시겠죠? 밥이 숙성이 되면 단당류가 다당류로 변해요. 올리고당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 이때 해놓고 아까처럼 맞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몇 분 데우냐? 약 한 3분 정도를 데우는데요. 더 많이 데우지 마세요. 2분에서 3분 정도를 딱 데우는데 강한 전자레인지는 2분만 데워도 돼요. 그냥 플라스틱에다 데우지 말고 냉장고에 넣을 때는 플라스틱에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울 때는 꼭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꼭 데우실 때는 그 밥을 사기 그릇에 다시 넣으세요. 사기 그릇에 넣고 그대로 전자레인지를 하면 빛이 들어가요. 전자레인지 쌀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기 그릇 위에 사기 뚜껑을 덮으세요. 이해하겠어요?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릇에다 뚜껑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밥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래서 2분 데우면 정말 좋습니다. 2분만 데워보세요. 새밥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데 몸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밥을 먹고 난 다음 30분이 지난 다음에 혈당을 재보세요. 일반 식사, 지금 사모님이나 선생님이 드시고 있는 밥 그대로 드시고 일반 30분이 지난 다음에 혈당 체크를 딱 해보세요. 체크를 해놓으시고 다음에 이렇게 냉장고 속에 있는 밥을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에서 3분 이상 데우면 안 돼요. 그럼 새밥하고 똑같아요. 2분을 데우세요. 이게요, 얇으면 2분만 데우고 두꺼운 데는 3분 데워도 돼요. 그게 사기 그릇이 두꺼운데 딱딱하면 사기를 데워서 사기가 안에가 찌듯이 찌면 안에가 촉촉함이 드러내면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똑같이 30분 있다가 혈당을 체크를 해보세요. 보통 20에서 30이 들어져요. 이거요, 당뇨뿐 아니고요, 뱃살 빼는데 최고입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면 뱃살이 들어가요. 밥 양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밥 양을 줄이고 내가 반 그릇을 먹으려면 사람이 처음에 허기 가고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밥을 먹는 양이 적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그 밥 한 그릇 다 드세요.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냐? 밥을 꼭 찬밥을 해서 냉장고에 8시간 이상을 넣으세요. 하루 이상 3일, 4일, 5일이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도 더 좋습니다. 열흘도 더 좋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무조건 하루 이상을 넣어놓으세요. 넣었다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 데우세요. 데울 때는 그냥 데우지 마라 그랬어요. 플라스틱으로 데우지 마세요. 플라스틱 데우면 이게요, 플라스틱이 안에 있는 페놀 수지가 나와요. 그러면 몸에 나빠요.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기 그릇에다 얹고 사기 뚜껑을 덮으세요. 뚜껑을 플라스틱 낙엔 무엇이라고 해서 전자레인지용이라도 그거 덮지 마시고 사기를 딱 덮으세요.
사기 속에 밥을 넣고, 그러면 사기 그릇이 데워지면 그 사기 그릇에서 뭐가 나오는 원적외선이 발산을 해요. 원적외선을 발산되면 원적외선이 밥을 찌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정말 좋습니다.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 35년 당뇨, 지금 당뇨약 안 먹어요. 우리 식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항상 이거 교육을 하니까,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가서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다 좋아진대. 뱃살도 들어간대.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일을 드신다. 지금 일반적인 밥은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량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건강이 있으면 먼저 드시라고 하지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많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찬밥 드세요. 어떻게, 요렇게 해서 드세요. 했더니 다 당이 좋아진대. 관리가 정말 잘 된대. 해보시면 알아요. 다리에 괴상을 날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시면요, 나한테 회복이 되는 거 알아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발가락에 발톱을 깎다가 잘못돼서 발이 상처가 났는데 되질 않아. 이게 병원에서 괴사래. 좀 더 하다 안 되면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드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했더니 그게 괜찮아진 분도 계세요. 그리고 물론 비타민C는 꼭 드세요. 당뇨가 있어도 비타민C 꼭 드세요. 항산화 비타민은요,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C는 주소도 맞는 거예요. 이거 약국 가서 비타민C 사 드세요. 드시고 밥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당뇨 정말 관리 잘 됩니다. 당뇨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뇨 환자가요, 지금요 예비 환자까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우리 집집마다 당뇨 환자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5천만 명이 다 되면 1000만 명의 숫자가 당뇨 환자. 지금 뭐 5천만 명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1000만 명이 넘어요. 예비 환자까지 따지면 아침 공복에 110이다 그러면 예비잖아요. 혈당 검사를 했는데 나 밥을 먹었더니 350이 나왔다. 그러면 당뇨 환자라고 하잖아요. 이 당뇨 환자의 밥은 어떻게 드신다고요? 찬밥. 찬밥을 어떻게 하라고요? 밥을 해가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 이상을 무조건 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데우지 마시고 그 밥을 어디다 넣으라고요? 사기 그릇에 넣어서 하고, 그리고 뚜껑은 뭘로 덮어? 또 사기로 덮어.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데우면 사기 그릇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원적외선이 발산된다고. 원적외선이 발산돼서 밥을 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밥이 따뜻해요. 해보세요. 사기 그릇 속에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사기 그릇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밥을 쫙 찌르면요, 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갖고 먹고 난 다음에 뭘 재라고요? 30분 있다가 혈당을 재봐라. 똑같이 전날과 똑같이 이렇게 재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재보세요. 이걸 그래주면 간이, 내가 혈당을 300을 먹었는데 당이 자기한테 100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를 하니까 내 몸속의 혈당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세요. 진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당화혈색소도 왜 이렇게 정상이냐? 좋아진다. 이걸요 아실 수 있어요. 꼭 운동도 하시고, 과일은 껍질째 드시고, 더 좋은 건 밥이 보약인데 밥을 줄이자. 밥을 줄일 수 없으니 밥을 뭘로 만들어? 찬밥으로 밥을 드시라. 무조건 찬밥으로 드세요. 찬밥으로 드시면 정말 당뇨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요. 자기가 관리. 밥 양을 줄이려면요, 처음에 쳐다보면요, 먹고 나서 배가 고파서 안 돼요. 얘는 배는 부른데 뇌로 느껴지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당은 적은 거예요. 당이 뭘로 변다? 숙성을 시키라. 그러면 단당류가 다당류로 변한다. 그래서요, 저항당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저항당으로 바뀐다 그래요. 꼭 드세요. 그리고 관리하셔서 당뇨병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